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누나 장윤미, 동생 신인규. 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요새.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 박정훈 대령 재판 갔다 감기 걸렸어요. 네. 아니, 그 땅바닥에 자리가 없어요. 저 대법정에 자리가 꽉 차가지고 49에 98석이 꽉 차가지고 없어가지고 다 그 사이사이 있잖아요. 의자 사이에 이렇게 간이 의자가 몇 개 있긴 한데 많지 않아가지고 많은 방청객들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3시간 15분 방청을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마지막에 그 너의 죽음 앞에 최혜병 저 지금도 울컥한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오열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방청객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예, 영화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21세기에 80년대 시국 사건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맞아요. 질문이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법을 엄정하게 지키려고 했고 국민정치의 봉사자라는 헌법 가치를 이루려고 했던 한 공직자가 오히려 훈장을 받아도 부족한데 저렇게 참 차디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들으면서 마음 안 아파할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박정훈 대령님과는 끝까지 전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예, 마이크 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더 정교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재밌었는데요. 1시 반에 재판이 시작이었는데 12시 30분부터 시민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계시고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계시고 거의 동서화합, 화기장터 분위기에 의견일치를 보셨어요. 네, 아니 근데 박정훈 대령 사건에 그렇죠. 대해서만큼은 그게 진보 보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여야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렇게 정치가 좀 되면 좋겠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맞아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모친 되시는 분께서도 맞아요. 제가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원으로 평생 맞아요, 지내셨다고. 맞아요. 예. 그 안보 이슈는 사실 보수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의 제1순위인데 그것조차 못 지키는 걸 넘어서 허물어뜨리는구나.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눈물 얘기하셨는데 제가 장윤성 기자님이 집회에 가가지고 시민들 인터뷰하는 게 알고리즘으로 뜨는데 정말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요? 퇴직하신 선생님들, 네. 대학생들, 맞아요. 학생들, 시민들. 네. 그래서 같은 목소리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화여대 사랑합니다. 이화여대 학생이 세월호 때 고3이었대요. 그래서 못 나왔는데 이제는 좀 미안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동생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언니가 자기 동생들을. 근데 셋 다 대학생들이더라고요. 언니의 리더십이네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네. 언니가 싹 다 끌고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는데 이분도 또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바이럴을 타고 여러 매체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됐던데 이런 학생들이 울지 않아야 됩니다. 예, 청년이 울면 이거 참 곤란한 나라예요. 아니 저희가 그렇죠. 눈물 이래가 없는 닦아주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더 이상 울 일이 없도록 만들 책임도 저는 이 시대를 이끄는 분들에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박정훈 대령 사건도 국민들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또 한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처벌 내지는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처벌하라는 것도 이제 보수 진보가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맞아요. 측근들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국민 통합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이제 버틸 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이 계속 추가로 폭로하는 내용들을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조은희 네. 의원에 대한 이슈도 대거 폭로가 됐고요. 핵심은 이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작업이 있었고 그 작업을 토대로 누군가를 만들고 그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고 그 과정에 어떤 권력의 뒷배로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그리고 실행은 명태균 씨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누구와의 친분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친분을 가지고 어떠한 불법과 위법한 일들을 저질렀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공모를 하면 공범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명태균의 수법은 이제 거의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그냥 조사를 한 것도 있겠지만은 일부 조사들은 미공표 조사를 가지고 여론 조작
내지는 그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갈 때는 회계 부정,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찍은 사람을 실제 당선까지 만드는 네. 아주 기묘한 수법을 썼던 건데 그게 이제 시작으로 올라가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를 중앙무대에 데뷔를 시켜준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사가 들어가야 이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사건이 2021년도 3월달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때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이 명태균의 어떻게 보면은 그 비선 놀이가 그 다음에는 이준석 의원 당대표, 또 그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 경선, 그 다음에는 대통령 후보 선거, 그 다음에는 재보궐선거 이렇게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 조은희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전 이제 이 수사가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이 나올 저는 사건들이 더 있을 이번 거다. 주에 민주당에서 방금 이제 노종면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가 목요일 날 그 국회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나흘간 현역 국회의원들 더 공개한답니다. 네, 조은희 의원보다 더 실명으로 지저분한 예.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구마 줄기 내지는 굴비 엮듯이 예. 싹 다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 보수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겠는가. 보수 종말 신인규. 넣어봤는데 아니, 네. 진짜로 보수가 종말로 가는 그 국면이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턴이 있죠. 일단 여론조사를 조작까지 감행하면서까지 환심을 샀기 위해서 합니다. 돈을 직접 선수한테 받지도 않아요. 우회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공짜로 해줍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환심을 얻고 정치적 지분을 넓혀가고 왜 또 환심을 더 사느냐. 그 뒤에 김건희, 윤석열 그 두 부부가 버티고 있다는 걸 정치인들이 알거든요. 조은희 의원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육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의혹이야? 아니더라고요. 여러 주자들, 여러 정치인들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보수 진영 이렇게 정치해왔단 소리야? 이게 민낯이야? 이걸로 국민들 표도 얻고 유권자들한테 다가갔단 말이야? 조작과 위조를 서슴지 않았구나. 이거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골간을 그냥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수사 말고 수사 못하면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죄질이 더 나쁜 게 뭐냐면요. 그동안은 본인이 신용불량자라고 했고 거기다가 돈 한 푼 받은 거 있냐라고 떳떳하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누가 부정한 자금 뇌물을 계좌이체로 주는 사람 없거든요. 다 사과박스 찻대기로 나르는 게 원래 부정한 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신용불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돈은 원래 현금으로 받으면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범행의 은밀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은 권력 채권이라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력 채권이라는 사람은요 권력을 가지고 본인이 채권자 노릇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스폰서가 뒤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권력자를 농단해서 권력을 사유화해서 비선으로서 그 권력을 대신 씀으로써 국민 주권을 위배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은 경제적 이익은 1+1으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쁘죠. 그러니까 권력까지 개입했다라는 것은 이 국정농단의 범위와 깊이가 훨씬 더 심해진 거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명태균을 단적으로 놓고 보면요. 명태균의 죄질이 훨씬 나쁜 겁니다. 네. 최순실도 권력농단 일부 했습니다마는 권력 채권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냥 평창을 좀 해먹거나 연설문 좀 고쳐주거나 예. 인사 누구 심거나 이것까지였는데 명태균은 아예 권력 채권 운운하면서 김종인 위원장과 손잡고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을 내리고 이준석을 올려서 앞으로 영구집권의 길을 열겠다라는 식의 시나리오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죄질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영구집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권력구조 개편을 하면 최소한 4년 중임제로 해서 8년은 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보수의 그분들의 장기집권 시대를 열 수 그분들의 있다. 연세나 이런 걸 보면 그게 다 영구 집권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10대, 네. 20대로 보면은 단기일 수 있지만은 네. 이미 연세가 60, 70, 80대신 분들에게 네. 10년, 20년 해먹겠다라는 얘기는 그 영구죠, 영구. 사람이 뭐 김종인 위원장의 100살 이상 잣대를 살아요, 보면은 사람이. 뭐 그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권력 채권이라는 말이 소름 끼치는 단어인가. 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을 뒤에서 꾸몄구나. 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잔돈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땅 한 평 산 거 있냐, 뭐 내가 뭐 돈 한 푼 받은 거 있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권력의 뒷배로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를 놓고 그리고 이제 이러저러한 권력농단을 한 흔적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조은희 의원은 뭐 이게 다 허무맹랑한 소설이다라고 하지만 앞에 그 노종면 의원 말씀에 따르면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세세한 녹음 파일이 더 있다. 공개하지 않았는데 뭐 더 나올 것 같고요. 그 밖에 다른 의원들도 더 나온다는 거고요. 현역 의원들 명단 더 나온다는 건데, 근데 제가 국민의힘 취재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천을 건드리면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그 어떤 의원도 김건희 특검법 가표 찍기가 어렵다. 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내 문제니까. 나도 대상이 될 수 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명태균과 얽힌 사람과 얽히지 않은 두 패로 나뉘어서 얽히지 않은 어떤 그 사람들이 의로운 선택을 할 거다. 정의롭게 도대체 이건 안 되겠다. 김건희 여사 문제 끊고 가야겠다. 해서 가표를 찍어서 28일 날 통과되지 않겠냐. 김건희 특검법.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제일 우려하는 것 같아요. 이게 공천 개입이잖아요. 네. 그럼 지방선거다, 뭐 총선이다, 뭐다 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걸 보이니까 당사 압수수색이 필수적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찬성표를 못 던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전부 다 그렇다고 말은 못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그런 의원이 있고 아닌 의원들이 있겠죠. 이름이 더 거론이 되면 거기도 전선이 하나가 더 갈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무도한 짓을 했어라는 그런 중론이 왜 없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리고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통과가 재의결에서 돼야 그거는 정말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특검을 안 한다는 건 국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전 당연하지만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핵심은 여론인데, 여론이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여론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버틸 수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 지난주에 공직선거법 나왔지만 여론에 아무 영향 없다는 거 이미 입증됐고요. 오늘도 선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별로 여론에 영향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텐데, 그리고 나라는 더 엉망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 여론에 대한 마이너스 효과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순장조로 같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가 전 다른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첫째도 여론이고 둘째도 여론이라서 저는 그 여론의 압박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면 저는 그걸 통해서라도 국민의힘 안에서 또 한동훈 대표와의 그 갈등, 이걸 통해서 저는 충분히 이탈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방송 나가면서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가끔씩 이제 매주 얘기해 보면서 그 평론가들의 그 민심이랄까요? 그것도 좀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예. 요즘은 대기실에서 얘기하는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수위가 패널들. 또 방송에 들어가서도 예. 일부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예. 할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너무 재밌는 게 방송국에서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중국에서 와가지고 했을 때는 민주당 배우를 맞추는 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친명 비명 이렇게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는 그렇게 둘을 불러야 문제가 없었다. 네. 근데 요새는 국민의힘 패널이 친한 맞아요. 그 친윤 이렇게 양쪽을 불러야지, 안 그러면 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말이 많다는 네. 거예요. 지금 근데 게시판 때문에 뜨거우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 게시판 얘기 오늘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회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그 다음에 김민전 최고위원,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공개 말싸움을 하고 아이그 한숨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팔동훈 나왔습니다. 팔동훈. 예, 팔동훈이 뭐냐? 한남동 8인회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8인회를 다 정리해라. 소위 얘기하는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을 정리해라. 이게 3대 요구안을 한동훈 대표가 밝힌 바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시작하자마자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가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제가 당원 게시판에 대한 문제 제기한 이유도 정당은 민주적이고 또 정당 의사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니까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됐는지 정말 궁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람이 8명이어서 그게 팔동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료를 최고위원 보는데 우리는 왜 못 보냐. 일부는 보는데 그거 공유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김민전 최고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당원 게시판에 괴멸, 총살 뭐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는데 도대체 누가 관리하는 건지 알고 싶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향해서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다. 그런 고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최고위원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런 기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대표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헛웃음을 짓고 그러자 정성국 조직부총장 이분은 친한계인데요. 기사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기사 보고 최고위 때 얘기해도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이분도 친한계입니다. 아이그라고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만해. 이렇게 손을 내저어서 언쟁이 중단이 됐다라는 방금 전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말씀.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황을? 근데 이게 정말로 코미디 같은 상황인 게요. 네. 저는 김민전, 그러니까 이분은 친윤계 최고위원입니다. 뭐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에 대해서 말할 염치가 있을까요? 아니 공천 개입까지 해가지고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말한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그 호위무사 김민전 최고위원이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 네. 내용은 맞을 수 있겠으나 메신저로서의 그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코웃음의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요.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간만에 보니까 간동훈이었다가 기자들 질문하니까 도망가서 런동훈이었고 오늘은 이제 팔동훈이에요. 이 별명 부자 되는 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안철수 의원의 이미지가 어디서 사실은 좀 나락으로 갔냐면요. 독일 출국할 때 바른미래당 대표할 때 다 동지들 버려버리고 본인이 그냥 독일로 출국하면서 계단을 뛰어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걸 기자분이 계단을 같이 뛰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런철수 뭐 도망간다 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한동훈 대표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도망다니는 안철수 의원의 과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 독일 갈 때 제가 현장 중계했어요. 어머, 공항에서. 혹시 같이 뛰신 거 아니에요? 저는 무슨 못 러닝 뛰고. 크루도 아니고 왜 같이 아니, 뛰냐고. 저희들은 안 하고 저희 촬영 기자들이. 기자분들이 예. 아니 그래서 그 화면이 돌아다니는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단독으로 들이받은 게 아니고요. 지난 주말부터도 김은혜 의원이 이미 페이스북에 썼고 맞습니다. 뭐 홍준표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이준석 장해찬 복식조까지 나섰어요. 둘이 그 원수지간에 있는 두 정치인이 손잡고 장예찬 이준석 복식조까지 때리기 나섰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 내지는 정치에 대한 선한 의도가 매우 빈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거 더 못 버틴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연말 내지는 연초가 되면 쫓겨난다. 한동훈 대표는 진절머리를 느끼면서 아 징글징글하다 내가 나갈게 라고 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99.9%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렇게 기자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28일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이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친윤계는 보고 대통령실은 보고 그리고 나면 또 그냥 몇 달 또 벌 수 있잖아요. 법을 또 다시 민주당에서 하고 발의를 할 거냐 말 거냐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한 석 달에서 넉 달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이 국면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동훈 대표를 정리하려고 한다라는 게 지난주에 네, 이제 네. 나돌았던 시나리오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두문불출하던 김은혜 의원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게 대놓고 당 대표를 저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고위원. 네. 사실은 거 중에 가장 최고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거는 문 닫고 기자들 다 나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있을 때 해도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런데 굳이 예. 기자들이 다 본다는 것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설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싸운 거예요. 네. 의고 뭐 여기까지 나오고 그만해 이렇게까지. 의도된 싸움 도발이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이유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저는 아니겠어요? 완전히 공감이 되는 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제거하지 못할 거면 스크래치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제거하지 제거하지 않을 거면 오. 스크래치도 내지 않았다. 와, 무서운 네, 말이다. 예. 조폭들이 쓰는 용어 아닙니까? 아주 무서운 무섭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움직이는 걸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이 대단히 많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왜냐하면 홍보수석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도 대단히 함구하고 조심하고 신중했는데 네. 여기엔 참전해 버리잖아요. 그
빠릿빠릿하던 한동훈 어디 갔어? 라고 예.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꼼수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정치인이 제일 큰 문제가 좀 정정당당함이 없어요. 본인이 뭔가 뭐 오물을 묻힐 수도 있고 진흙탕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설득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걸 할 용기가 없구나. 자기는 그냥 청정의 무결점으로 남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문제되는 거는 12건의 글밖에 없었는데 그거 다 동명이인 한동훈이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명이인 한동훈 8동훈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8동훈. 그거를 김종혁 최고위원이 8명이라는 이야기를 아주 초기부터 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워딩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민전 최고는 나 모르는데 8동훈 이거 어디서 난 자료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2건 문제 안 된다. 아니면 거기에 꽂혔던 것 같아요. 개목줄로 김건희를 어떻게 하겠다. 대단히 저어되죠. 그런데 나머지 문제 없다고 한 그런 그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들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모친 이름으로 올릴 때 공적 마인드 최고 정치인 한동훈, 지 마누라 지키는 윤석열 범죄 비호꾼 이럽니다. 한동훈 장관의 딸인지 도용당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악하기가 상상 초월인 이거 김건희 여사 겨냥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성이 마비된 사리분별을 못하는 자라는 취지예요. 장모 명의로 구태 웰빙 알박기 추잡 추경호. 입니다. 이게 언론에 다 나온 거예요. 네.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없어 괜찮아. 그리고 뭐 고발한다는 거 기사만 들고 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박상수 대변인이 이야기했거든요. 다음 주 우리가 거의 뭐 역습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네. 언론이 이거 명예훼손 오히려 도용하고 이런 걸로 고발 조치하겠다는 소리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고 언론 보고 기사 보고 이러시면 안 되죠라고 이야기하는 거 비겁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한동훈 대표 쪽에서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비판글을 아주 수위 높게 올렸다는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 국민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계속 보여오면서 이전의 한동훈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야 이거 사람이 좀 너무 이중적인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주는 건데 첫 번째가 별명이 또 나왔어요. 이제 한가름이에요. 한가름. 매일 가름한다 그러면서 입장을 안 밝히니까 한가름이고 또 하나는 한도박 어디 갔습니까? 한도박. 그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항상 뭘 거시겠습니까? 뭘 거실 거예요? 네. 항상 내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거의 도박꾼 수준으로 제가 한도박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한동훈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가름하겠습니다. 어제 입장으로 방금 입장으로 가름을 방금 입장 낸 게 없는데 뭘 가름하냐 이러면서 네. 또 비판을 받는 건데 저는 어제짠가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비판글을 또 올렸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보면요 한동훈 대표 자업자득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경선 때 그렇게 나경원 의원한테 그 선 넘는 공격들 많이 하면서 심지어 범죄 혐의까지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폭로. 그때 뭐였냐면은 뭐 공소권 취소 거래한 거 아니냐. 그때 네. 나경원 대표 후보 동공이 움직이는 영상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다 보니까 나경원 대표까지도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더 비판하면서 본인이 설 자리를 스스로 축소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댓글을 통해서 일종의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유출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그 자체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가운데 이게 그 공방이 계속되니까 약간 뭐 한동훈 대표 쪽에서 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신윤계는 사실 그렇다고 보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관계는 온데간데 없고요. 우리가 보통 싸움이 지나치다 보면 예. 야 너 몇 년생이야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아예 권력 투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뭐 철회도 안 될 겁니다. 이제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사건을 지금 친윤계가 물어버렸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가기 전까지는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더 활용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권력 투쟁의 장이 열려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조직적, 세력적 내지는 국민적 지지 이런 준비 작업을 지난 4달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63%로 내가 당선되지 않았냐. 그거 흘러간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기대 가지고 뭐 요즘 이제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신선하지 않고 뭐 생닭도 들 겁니까? 아니 뭐 생중계 또 요구할 거예요? 또 독대에 집착하면서 호소할 겁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저도 최고위 발언을 듣고 왔는데
무슨 주제를 막 6개인가를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열심히 일한다라는 걸 어필하려는 의도인 건 알겠으나 메시지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들이받아 버리면은 거기에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저는 뚫어낼 힘이 없다, 조직력이 없다라는 근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제거하지 않을 거면 스크래치도 내지 않았다라는 게 친윤계의 워딩인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작업 들어간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김규환 선배가 이제 예, 그건 뭐 예.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우리 정치적 삿바 예. 잡았다. 어. 너네 그리고 이 칼이 댓글로? 네. 예. 그리고 칼이 예. 꺼내야 무섭냐? 칼집에 들어 있을 때 더 무섭지라고 했다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건 경찰 수사 권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윤재욱도 있고 이철규도 있는데 경찰 고위간부 출신들 네. 핸들링 충분히 가능해. 견딜 예. 수 있겠어?라는 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초한 측면이 있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 딱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잖아요. 장예찬 전 최고가요. 네네네. 그때 한동훈 대표 공식 일정 있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기 때문에 여론의 어떤 향배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기는 제한적이죠. 당원만 하는데.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이런 여론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이렇게 네, 유리하게 네. 취사 선택을 해서 썼다라는 거죠. 지금 장예찬 전 최고가 또 제2에게 여기서 제2에게는 아마 주진우 의원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남 카페올에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네? 하죠. 강남 카페오를? 강남 카페올에 나쁜 강남맘 짓을 또 했나 봐요. 나쁜 짓을.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뭔가요 또 이거? 나쁜 강남 짓을 또 카페오레 했나 또 보다. 뭔가요? 이게 강남맘들의 카페인데요. 아. 인터넷 카페인데 예, 예.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자기가 그 강남에 뭐 거주하는지 이걸 확인받는 거에 그치지 않고 예. 추천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의미한 건 누가 그 글을 어떤 아이디로 썼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특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배우자가 활동하지 않겠냐는 추가 폭로가 있을 걸로 보이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치적 삿바 잡혔다? 예. 본인이 자초하고 그걸 본인이 핸들링을 못하고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걸었던 3대 요구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 있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김건희, 윤석열 두 내외가 막 그 다 휘젓는 거보다는 그래도 친한계가 일정 정도 개혁을 위해서 뭐 그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거나 뭐 이런 등등의 요구는 할 법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이렇게 되면 도로 친윤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 권력은 여전히 살아있음이 확인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결하기 어려워지는 눈치 보기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분화를 통해서 친윤 친한 분화를 통해서 이 명태균 이슈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친윤당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아까 밀어내면 그 예. 경찰 얘기하셨는데 윤재욱, 이철규도 있지만은 이만희, 김석기까지 이만희 있으니까 얘기까지. 예. 사실은 경찰 쪽에 줄을 대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친윤 색채를 탈피하자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꽂은 거거든요.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총선 망한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 대패하고 나서 이제 한동훈을 통해서 이미지 쇄신을 노력했죠. 네. 근데 이미지뿐이었고 허상이었고 총선 때도 2조 심판론 노래 부르다가 망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와서 깔짝깔짝 뭐 하시다가 되는 거 없이 또 한동훈 들어서서 63%로 이분이 또 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4-5달 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또 도로 친윤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건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서구청장 패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뭐 특검도 막고 탄핵도 막는다고 쳐도요. 네. 국민적 심판을 어떻게 막습니까? 앞으로 선거가요. 재보궐 선거 있고요. 이제 해가 금방 바뀌는데 2025년 바뀌면은 그 다음 해 넘어가면은 1년 뒤에 지방선거 큰 판이 열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국민의힘이 가서는요. 특히 수도권, 대전, 충청, 강원 이쪽 지역만 해도 거의 국민의힘에서 후보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어차피 안 되는 선거에 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면 TK, 뭐 PK도 이제 위험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그 영남당으로 소멸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본인들이 정당의 꿈이라고 하는 수권이 가능하겠느냐. 그럼 수권이 불가능한 정당이 되면은 윤석열 부부와 함께 순장하는 이제 순장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그 당의 이제 미래는 어떤 건지 대충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암담한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는 국민들이 많이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오늘 뭐 사도광산 추도식 다들 보셨겠지만 뒤늦게야 뭐 그 다 취소해가지고 텅텅 빈 그런 일면 머리에 그 걸린 사진 기사들 다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다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 친한계가 다 제거가 되면 그럼 도루 친윤당이 되고 장해찬 씨 같은 분이 다 또 화려하게 국민의힘에 복귀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력은 다시 또 공고해지고 그리고 양도교육 한번 또 해야죠. 네? 이준석 의원도 같이 들어와야죠. 이준석 장례찬하고 의원이요? 손을 잡았던데 세트로 같이 들어와야지. 아니 그래도 거기는 아직 개혁신당인데 뭐 같이 들어올 것 가겠습니까?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이요? 아니 지금 장례찬 최고랑도 손을 잡고 네. 막 한동훈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데 아니 이준석 의원도 새로운 정치 하겠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뭐 그렇게 관심 가질 게 있습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한테 관심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 지분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범 여권이 한번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 뭉치겠다라는 그 또 잔머리를 전 쓸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또 남아 있겠죠. 근데 진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다시 또 가겠습니까? 설마? 장례찬 씨랑 손을 왜 잡죠? 지금은 이해관계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동훈 죽이기에 나도 예.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왜 완전히- 죽여야 되죠? 그럼 물어보세요. 왜 죽여야 될까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되는 게 네. 왜냐면 지난 주부터 계속 왜냐면 한동훈이란 정치인이 담보했던 보수의 가치가 있어요. 윤까지는 아니어도 비윤으로 해서 네. 쇄신을 해라. 예. 국정 방향의 전환을 이끌어내라.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부응하려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숨죽이고 수면 아래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대척점을 제대로 만들고 있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짚어주셨지만 본인 가족을 건드렸을 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우리가 네. 너무 그 기시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때 부인이 관여했다는데 어떡할 거냐. 원희룡 장관이 직격했었어요. 전당대회 때. 나 정계 은퇴할 거다. 사람 이름 대봐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당원 명부 정당법 운운하면서 기를 못 쓰고 있어요. 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이라서 그런 걸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소한 이게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각자이든 그건 있겠지만 굉장히 왜냐하면 이 당원 게시판에 접근할 때는 실명인지를 본인 주민번호를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인의 자녀의 주민번호를 제3자한테 맡겼다고 특히 한동훈 당대표의 성정상 상상하기가 좀 어렵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네.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쇄신이고 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정책도 후지다고 보수 언론도 꾸짖습니다. 그러면 네. 사실 자신의 자녀의 어떤 개인정보까지 넘겨서 이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친윤에서 만약에 했다면 예. 한 명 정도가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가 폭로했던 댓글팀 운운 어쩌고 저쩌고도 네네네. 있었으니까 정말 신뢰하는 모종의 어떤 그런 게 있었거나 아니면 자신 내지는 아주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가족 정도가 아니었느냐. 왜냐면 이 정도의 인적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일반 못 믿을 사람하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도용당했다면 길길이 뛰었을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 진작에. 가만히 있을 사람은 네. 아니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런동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팔동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데. 근데요, 저는 그래도 이게 뭐 천만다행으로 보는 게 네. 지금 뭐 여권표가 8표잖아요. 이탈표 필요한 네, 네. 정적 의결 요건이요. 그러니까 저는 그 8표 정도는 그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예를 들어 뭐 30석, 40석을 요구한다면은 이 집단으로 뭉쳐지지 않으면은 네. 각계의 이탈로는 만들기 어려운 숫자인데 네. 이 8표 정도는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분들이 저는 꽤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저는 그 8표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조금 더 여론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여론이 나빠지면 네. 전 8표 정도는 충분히 네. 이탈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 저 그렇게 봅니다. 목요일까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요 국민의힘 안에도 그 108명의 생각을 무슨 전체주의적으로 다 고무줄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그래도 판단이 있는 거고 특히나 그
법안의 그 재의결 같은 경우는 무기명 익명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익명성을 보장해서 네. 저는 이 나라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이 당내 상황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8명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숫자 자체가 허들이 낮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성이 늘 있다. 그래서 여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도에 있다는 관망파. 그렇죠. 예, 관망파 50인의 선택이 어디로 기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양비론파죠. 아 윤석열 한동 다 그렇죠. 짜증난다. 네. 이러다 나라 절단난다라는 그 수가 움직이면 저 8표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200석을 넘겼더라면 사실은 이런 고민 없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상당히 수월했을 텐데 그 8석의 정치력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들이 투표할 때 대한민국 호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정말 그 장대한 고민 속에서 우리가 투표 참여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자꾸 든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또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찍었는데 후회한다 이런 분들 나 보수인데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촛불 집회 나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 좀 참기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를테면 명태균 씨가 돈을 받은 그 영남의 뭐 안동의 재력가한테 1억 원 정도를 받고 대통령실의 행정요원으로 6급을 취직을 시켜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뇌물, 수뢰우 부정처사에 네. 해당한다. 아니 저는 그 기사 리드를 봤을 때요. 네. 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취업이 잘 이제 안 되는데 취업 시켜주겠다는 미끼로 돈을 받고 설마 과거 청와대죠. 용산에 들어갈 네. 수 있었겠어. 근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너무 누군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 공적 라인으로 스크린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연결고리가 없고 안동 사업가의 아들이면 이 정부에서 뭔가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명태균 씨를 제외하고는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러면 명태균이 진짜 이렇게 입김이 셌구나. 그리고 명태균이 넣어달라고 하면 넣었구나. 왜냐하면 무슨 관상까지 보고 앉아 있었다고 하니까요.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경기 교육감 임태희 네. 누가 시켜줬는지 알아? 그 사람 면접 누가 봤는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체가 이렇게 있었구나.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공적 자원을 이런 식으로 가동시킵니까? 네. 개인 사적으로요. 이런 게 정말 국정농단이에요. 박근혜 전 정부가 요만한 크기였다면 저는 이미 눈덩이처럼 이 정부는 커지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오히려 무감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그 류모 원장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분야별로 8인의 명리학자 또는 무당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속인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뭐 이거저거 자문을 구한다는 건데 국정 자문위원들이 이런 분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속과 주술의 국정 운영을 네. 계속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저는 지금 명태균 씨의 지금 저런 뭐 소위 말해서 취업 청탁 내지는 본인의 그 지인들의 아들을 지금 대통령실에 꽂아준 거는 이거 이제 알선수재죄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명태균 씨의 그 범죄 혐의가 더 눈덩이처럼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두 건 가지고 구속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이거 수사하려면 구속 기간도 연장되고 더 많은 이제 추가 기소가 더 예정되고요. 앞으로도 이제 정치인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가다 보면 당연히 저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은 지금 특검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캐 올라가다 보면 이제는 덮을 수 없는 증거들이 외부로 좀 나오면서 이 여론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편의점에서 김종대 의원님도 저는 말씀하신 거죠.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데 이 공성전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왔고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재 권력자를 지금의 검찰로 깬다는 거는 정말 공성전과 유사해요. 그거보다는 약간의 우회로를 가는 지혜가 좀 필요하고 그 우회로라고 하면은 이 명태균이 최초로 중앙무대에 올라왔던 그 오세훈 시장 선거 거기에도 지금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김모 씨가 돈을 대납해가지고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고 그걸 통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불소추 특권도 없고 당장 수사 받으면 내일이라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압수수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세훈 시장 쪽과 김종인 위원장과 이 최초 그 소위 말하는 이 여론 작업을 했던 그거를 수사를 할 때 이미 돈 거래까지 나왔기 때문에 전 오히려 그 약한 고리가 풀어지면서 이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해제되는 그러면서 각자가 각자 살기 위해서 스스로의 범행을 더 외부에다가 말하게 되는 저는 그런 식의 이제는 공성전이 아니라 적의 약한 고리를 좀 칠 때가 됐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뭐
본인이 해왔던 그런 주장들이 다 무용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부로 그 사업가 김모 씨가 네. 본인이 3,300만 원 강혜경 씨에게 보낸 게 사실이다. 그 전까지는 인정. 아진이라고 했지만 그 계좌 보낸 내역이 나오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더 큰 권력은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 두 내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내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특검이든 상설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있어요. 네.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지금 논란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서 지금 논란이 더 나올 게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저는 이걸 꼭 여쭙고 싶은 게 네. 어떤 논란 하나라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국민들이 효능감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요. 마침표를 찍은 게 하나도 없이 맞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이렇게 나열만 ING 야. 해가지고 그물망만 쳐놓으면요 네. 허탈해지는 겁니다. 고기를 하나라도 낚시를 잡아와서 고기를 먹어야 그 다음에 가서 그물을 치든지 뭘 치든지 할 건데 아. 지금은요 논란만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장 증거가 많이 나오고 가장 수사가 지금 편리한 부분부터 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거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거기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윗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온 마당에 그걸 누가 덮습니까? 네. 정권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수사는 1순위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자꾸 오세훈 시장 수사하라, 이준석 수사해라, 김종인 수사해라 이러면은 아이 그럼 윤석열 김건희한테 안 가고 여기서 꼬리 자르냐? 꼬리 자른다는 뜻이 아니라 좀 하나라도 마무리를 해야 그걸 지지 기반으로 해서 여론이 더 일어나고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처럼 다 논란만 만들어 보시고 모든 거 그냥 해집어만 놓으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가지고 오히려 윗선으로 더 못 올라가 갑니다. 아, 전 이게 오히려 윤석열 부부의 전략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수의 종말 그 신인규 변호사 그 하나라도 꼭지를 따자. 아니 그런 따인 게 차원에서는 없잖아요. 지금까지 예. 하나도 따인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너무 허탈해요, 진짜로. 네, 그렇죠. 아니, 이러면 국민들이요 소리는 많이 냈고 많이 지금 관심은 가졌는데 한 꼭지도 안 따지면요 그러면은 이 뭐 하는 거냐 네. 논란만 많고 헷갈리면서 이제 관심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 오 시장 사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거도 제일 많이 나왔고요 똑 떨어져요. 거기다가 수사도 가능해요. 그리고 명태균을 최초로 등장시킨 그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풀려야 그 다음 게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놓고 윤석열 하자. 그게 공성전인데 공성전 백날 해보십시오. 성이 안 무너지면요 힘만 빠지는 거예요. 저 그걸 가장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주장한 바에 따라서도 2020년 뭐 마포 포럼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뭐 노정면 의원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었다라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소환 조사를 시작해야겠네요. 아마 안 할 도리는 좀 없어 보이는 게 그러면 창원으로 가서 수사받아야 됩니까? 아니 이제 뭐 서울에서 그 뭐 이송을 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 이제 네. 검찰이 조치를 좀 해야 되겠죠. 수사가 와서. 커지면. 근데 지금 네. 검찰 사실 이 정도 되면 검찰이 특수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심우정 총장 간판 안 거는 거 네, 아닙니까? 11명인데도 예. 그런데 김웅전 의원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미 나올 게 너무 증거로서 많이 진술이고 뭐고 나와서 덮으면 다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을 거. 검찰 안에. 네, 검찰 안에.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인식도 야, 우리 이거 덮었다는 우리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 예. 그리고 아니 우리가 정치 한 줌도 안 되는 이 정치 검사들 때문에 이 조직의 존망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할 일을 하자라는 인식도 저는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해명이 대단히 이상하죠. 네. 이 돈을 대신 내줬다는 사람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했냐 했더니 오세훈 시장은 모르고 나 혼자 보려고 했대요. 공유도 하지 않고 돈은 자기가 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믿기 어렵습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하지 않은 지표입니까? 자기가 선거를 나가야 되고 이렇게 공표가 되지 않았을 때 물밑 여론을 보는 건데요. 그리고 출마 여부 이런 걸 다 저울질하고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제일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이런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오세훈을 좋아해서 나 혼자 봤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비용이 얼마인데 그거를 자기 혼자 보려고 아무리 3천만 원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는 최상병 이슈가 네. 정말 이 정권에 정조준을 하는 그런 분기점 역할을 할 거라고 봤는데 그것도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국회의장이 네.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네. 이야기했고 의장실 쪽에서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탄핵백서 쓰신 분한테도 물어봤을 때 그때 국정조사 돌아가고 검찰 수사 받아가지고 특검 돌아가고 여러 갈래로 다 돌아갔던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힘이 지금은 되게 분점돼 있는 것 같아요. 삼산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정말 수렴이 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저희가 또 서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도요. 뭐 이거는 자나깨나 결국 윤석열 부부까지 무조건 수사해서 죄를 물어야 되는 사안인데 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둘의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정치적으로는 영구결별, 사법적 책임을 지는 면에서는 영구동지라고 저는 봐요. 죄를 같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윤석열 부부, 오세훈, 김종인, 이준석 이분들의 관계가 뭐냐면요. 정치적으로는 결별이에요. 네. 정치적으로는 결별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막 때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런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영구 동지입니다. 왜? 같은 시기에 같은 편에서 같이 저질렀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법적인 걸 우리가 단죄를 할 때 네. 이 영구 동지들을 깨는 방법은요.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쳐야 돼요. 그럼 죄수의 딜레마가 깨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각각이 본인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해결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세훈 시장 선거,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을 최초로 이용했던 그 사건을 지금 그 김모 씨 후원자 나오는 이 사건을 먼저 저는 캐서 마침표를 찍어야 저는 그 다음 선거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 저는 실체가 네. 전모가 파악될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 생각합니다. 오세훈, 조은희 또 앞으로 또 누가 나올지 모르고 계속 나오겠죠. 사실은 뭐 네. 김진태 그다음에 박완수, 박완수 네. 뭐 다 이제 수사를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는 또 별건 수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별건 수사가 명태균 씨 게이트하고 관련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도저히 창원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고 뭐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조만간 소환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서?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에 차이가 예.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이거는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수사를, 네, 수사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근데 검찰이 과연 그렇게 판을 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다. 맞아요. 창원에 계속 꾸겨놓는 이유는 왜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창원에서 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관할이 있다 이런 건데 보통은 이런 볼륨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렸던 사건이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중앙지검으로 올려라 이렇게 세게 말을 못하는 게 지금의 중앙지검장의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인 건데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저는 정말 검찰을 너무 이렇게 좀 망가뜨리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분에 대해서도 탄핵이 좀 그렇죠. 시작되는 거죠. 아니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3억 벌었다라고 하면서 이거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검찰은 네. 이미 검찰이 아닙니다. 수사를 안 하고 네. 누군 수사하고 누군 수사하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수사기관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기 어렵다는 이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앞으로 못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 장윤선 기자님 말씀드렸더니 또 창원에 훌륭한 검사가 있다고 사장 검사 뭐 열심히 기자들의 하는 취재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강직한 검사가 네. 있다. 또 노영희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도 되게 이제 좀 분주하게 열심히 예. 하는 눈에 띄는 검사 한 명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예. 한번 지켜볼까 이런 좀 휴직이 예. 뭐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류하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답답하고 이 사건이 빠르게 해결이 돼야 사실은 다양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뭐 역대급 법인 파산에 역대급의 어떤 그 가계 빚에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고물가에 이제 또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에서는 맨날 한다는 게 뭐 무속 얘기나 하고 있고 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헛헛합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에 이게 나라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길을 내는 차원에서라도 정치의 올바름 뭐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이 나올지 그 8인의 결사대가 나올 수 있을지 뭐 그것 또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하나 다행인 건요. 네. 주가 조작도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지만 저거 100% 다시 재수사 들어갈 거거든요. 네. 특검을 하든 뭘 하든 영구적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수사 기록에 방불한 만큼의 정보가 이미 대중 앞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대중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전 이 공천 개입 사건도 유사하다고 보는 게 이건 아직 검찰이 뭐 수사도 이제 초입 단계에 불과합니다만은
전 언론이 달아붙어가지고 뭐 보수 진보 중도 가릴 것 없이 모든 언론이 붙어서 여기서 지금 정보들이 무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여론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사건을 덮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에 대한 선고가 있습니다. 두 법조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네. 계신 장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무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고 보는데 어. 공범이 자백한 건 좋지 않은 건 맞아요. 예. 그럼 이 공범이 이 자백을 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거기에 완전 구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비법률가가 나 사기 당했어 이런 얘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사기는 이 무혐의가 종결 처리되는 게 가장 높은 범죄입니다. 이를테면요. 이 사람 자백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법정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정말 이끌어내고 싶어 했던 증언이 있어요. 이거 이재명한테 몰려고 KBS 고소 취소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냐 묻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김병량 전 시장의 인품 성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실 없었다라고 해요. 부르지만 못한 증인이었던 거예요. 네. 만에 하나 교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30분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은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심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뭐 좀 적극적으로 진술하겠다는 태세를 보일까봐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휴대전화에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별건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가 됐는데 심지어 이 검수 완박 해가지고 수사권 조정으로 했을 때는 이 사건은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자기네 편의대로 창원지검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수사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검수 완박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공직선거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거든요. 공직선거법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돼. 이건 위증교사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치기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 없을 거라고 보고 전 법원이 무죄 선고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정치적인 기소를 저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 때도 그랬지만은 이 위증교사 사안도 이게 언제적 사건입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을 사실은 2018년도에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 받을 때 그때 이제 위증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 김진성 씨가 이제 범행을 또 인정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당시에 검찰이 뭐 영장 청구할 때도 뭐 또 분리해서 뭐 하니 많이 뭐 말도 많았고 지금도 관할을 다 나눠가지고 뭐 거의 재판연금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의 이런 무도한 그 과잉 기소 내지는 더 심각한 문제는 편향 기소죠. 자기 쪽에다가는 수사 안 하고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모든 기소권을 올인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 재판부가 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이 사건만 들여다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재판부가 이제 오후 2시에 판결을 내릴 텐데 재판부는 이제 이런 고려까지 좀 해서 저는 재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은 이따가 이런 검찰권의 남용과 편향성까지 염두해서 재판을 할까는 전 조금은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만 들여다보고 재판을 한다면은 조금은 이재명 대표가 이건 좀 방어를 굉장히 더 신경 써야 되는 사안이고 앞으로 이제 항소를 하더라도 뭐 무죄가 네. 나오면은 뭐 항소 안 하겠지만은 설사 유죄가 나온다면은 항소를 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다퉈야 되는 사안 아니겠는가. 근데 뭐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여론에다가 미치는 영향은 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미 여론은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이재명 대표 탈탈 털어도 역풍이 불면 역풍이 불지 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현 정권이 어떤 정치적인 재미를 보려고 할지라도 볼 수 있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뭐 경향신문 사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고 이재명 대표 이슈를 막 띄우면 띄울수록 김건희 리스크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 뭐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뭐 무뎌진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오판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또 그쪽 분위기로 막 빨려가고 있다 이런 건데 좀 대단히 좀 즉자적인 대응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최소한 정치하는 분들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쨌든 발전과 그리고 지금 있는 최소한의 정치 도의를 좀 지켜가면서 국민을 생각하면서 정치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요 주진우 의원 뭐 징역 1년 예측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율사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대들이 양심이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싹 막아놓고 이재명 대표 판결 나오면은 막 정의를 세웠다면서 본인들 박수 치거든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수사받고 재판 받으니까 그 리스크가 현실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진우 의원 일당들은 어떻습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마스크예요. 덮어놓은 거예요. 입틀막, 폰틀막, 이제는 수틀막, 수사를 틀어 막아가지고 사법 마스크인데 사법 마스크는 더 더티하죠. 그 마스크 벗겨보면은 막 더러운 게 다 시궁창들처럼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빨래도 안 하고 집 안 치우고 이불 덮어놓는다고 그 마스크 상태가 깨끗해집니까? 다 드러내고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사법 마스크보다는 최소한 사법 리스크가 낫다. 그래도 우리 삼권 분립의 법 질서를 이재명 대표는 예. 지켰다. 예. 그래서 좀 역풍이 안 분다고 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어떤 결과 나오든지 간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박수를 친다면은 사법 마스크 정신 차려라. 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 명언제족이에요. 야, 마음은 울리네요. 요거 한 5번 써도 안 떠가지고. 아, 그래. 오늘 제가 예, 아, 가서 드릴게요. 우리 편의점의 힘을 믿습니다. 예, 편의점에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한번 사법 리스크, 사법 마스크보단 낫다는 낫다. 거죠. 예. 그래서 마스크들이 이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불이나 치우세요, 빨리. 와우. 역시 신인규의 드립 연구소는 아우, 살아있다. 진짜. 가동 중입니다. 생생하다. 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도 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일하신 네. 신장남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